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된 현대소설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인데요.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고요. 그리고 문학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어서 아마 수험생들은 이 작품을 많이 경험하고 시험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비 수험생들이 이 동영상을 본다면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면 EBS 연계교재에 출제되는 작품들을 여러분들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앞부분은 열심히 하고 뒷부분은 흐지부지해서 결국은 모든 작품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가 됐는지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수험생들은 EBS 연계교재의 작품들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모두 경험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머릿속에 축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낯선 지문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설은 여러분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장면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설은 갈등 문학입니다.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면 주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는 서술자가 누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 장면을 요약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의 이유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은 뭐죠? 구멍가게죠, 그죠? 그 인물이 하나 나왔네요. 누구죠? 아버지가 등장했어요. 그죠? 구멍가게는 아버지한테 유일한 수입원이고 생존의 이유입니다. 때문에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아버지의 구멍가게에 대한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그래서 밑에선 여러분 일화를 통해서 아버지가 구멍가게에 몰두하는 자존심, 각별한 걸 구체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아니 겉에 허연 인공 설탕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란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낼름 집어먹었어요. 하나에 2원, 5개에 10원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 목덜미 당수를 한 대 3개 내리꽂는 것이었습니다. 그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있는지조차도 훤히 꿰차고 있는 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결국 이 내용을 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구멍가게에 몰두가 자존심이 각별하구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일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구멍가게에 대한 몰두, 자존심을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면에 가면 아버지는 결국 이제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3개 갈긴 다음에 이런 미난 종간날에 얌생이처럼 이렇게 솔라닥지를 하자면 이 가게 안에 뭐가 제대로 남아있겠어? 그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쯤 튀어나와 뼈로 통해서 서 있는 4개, 미키대장군 4개를 집어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짝이 맞아서 못 팔아요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줬습니다. 나는 그 무허가 불량식품인 캐러멜 4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진치에 서 있었습니다. 왜 서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이제 이거 하나 먹었다고 정간날에 라고 하니까 얘도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이제 화가 난 거야. 알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버지가 준 걸 딱 손에 쥐고 먹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버지가 너 낼름 털어서 입에 넣지 못하겠니? 라고 하니까 목덜미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더 얹은 다음에야 한 입에 털어놓고 돌아 나왔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버지 구멍가게에 대한 몰두와 자존심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나의 심리를 구체화시킨 거예요. 서술자는 납니다. 그럼 당연히 1인칭 시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은 터였습니다. 워낙 짧은 미천으로 가게를 꾸려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고 하루에도 많을 때는 3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 및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 걸음을 쳐야 했고요. 막내인 나는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나는 죽도록 싫었습니다. 이걸 보면 그때 그게 죽도록 싫었다. 과거 회상이죠, 이거. 하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고 조립용 신용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들을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학원을 가는 여자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다. 그 정도로 싫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 누구의 심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심리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알았죠?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집착. 됐죠? 그 당시에 나의 심리.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밑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일화를 제시하네요.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정부미 자루를 날라왔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보니 20병이 와야 할 소주 2병이 모자란 채 18병이 온 겁니다. 아버지 얼굴은 맛보기 민망할 정도로 아주 하얗게 질렸어요. 됐죠? 왜냐하면 그 덜 온 2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내 등을 떼밀어서 물건을 받아온 수도상의 헛부리 영감한테 내려보냈습니다. 아버지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장애가 있어서 일부러 나를 보낸 거예요. 일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뭐하러 왔네? 헛부리 영감이죠.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셈을 치러주느라고 몇 번이고 주판 하나를 고르는데 바쁜 헛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두는데 됐죠. 헛부리 영감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귓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루어진 듯한 왼쪽 이마박에 눈깔 사탕만한 한 혹을 어루만지면서 듣던 헛부리 영감은 품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또 들쳐 굵은 칫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보지 않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러면 아니 거래를 끊겠어? 라고 협박을 했답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일입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헛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주듯이 거래를 터준다고 허락을 놓았었습니다. 같은 함경도 동양이기 때문에 같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헛부리 영감한테 매번 소주 10병 안짝에다가 새우깡 10봉지, 껌 5개, 빵 47개 등 일반 소매 가격 구매자보다도 더 많은 물건을 떼어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값으로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었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에 편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도 조르니까 이 거래 끊을 거야.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가오를 인정하고 헛부리 영감의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에 돌아와 나머지 18병의 소주를 넉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결국 아들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고 나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누굽니까? 아버지지요. 그죠? 그래서 나라는 서술자가 지금 주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된 대상은 바로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뭘 흘려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나가 경험한 것을 과거 회상으로 쓰고 있다 정도의 장면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원래 이 눈물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건 권위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소설 뒤에 가면 나는 죽어도 아버지와 같은 존재는 되지 않겠다. 즉 아들 앞에서 권위를 잃어버린 아버지는 되지 않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끝나는 장면이 뒤에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면 내용은 그겁니다. 내용.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 그 당시 나의 심리. 됐죠? 그 다음에 중심 사건 하나 제시했죠. 아버지와 관련된 일화를 통해서 사건 하나 제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제시하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그냥 문제를 풀면 됩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헛부리 영감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에 아버지는 헛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받아들이죠. 그럼 답은 1번이 답이죠. 아버지는 소주 2병을 덜 받아왔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나에게 당혹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틀렸죠. 그죠?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묵인했지만 헛부리 영감과의 잘못된 거래는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 글은 결국 나의 잘못은 바로잡으려고 하고 헛부리 영감의 잘못은 바로잡지 못해요. 근데 결국 아버지가 힘이 없는 거죠.
속불이 영감은 가게의 일로 바빴지만 나의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내 염려를 덜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울해하는 나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죠. 뭐 이런 문제는 여러분 장면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31번 밑글을 감상해 보랍니다. 감상 문제는 여러분 항상 보기가 나온 다음에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감상하는 건데 이건 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조건들이 다 나오죠. 선택지에 한 평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의 생존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구멍가게에 그렇게 몰두했다는 건 아버지한테는 생존 이유였다. 캐러멜을 먹었다고 화를 냈다가 남은 캐러멜을 나의 손에 쥐어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가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서툰 사람이었음을 나타낸다. 이 대부분 2번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당수를 딱 때렸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 내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너무 세게 때리니까. 근데 결국 아버지도 조금 민망해요. 그래서 이제 캐러멜을 주면서 야, 이거 먹어. 이때 나중에 내가 안 먹으니까 빨리 안 먹어! 라고 얘기한다는 건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있었는데 그 미안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약간 서툴게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2번을 오답한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팔을 늘어뜨린 제 아버지를 따르던 나가 시장 통해서 반 친구들을 만났던 경험은 나에게 가난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다. 맞죠? 혀를 깨물고 죽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싫었다.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장애가 있는 아버지의 혹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은 나에게 어린 나이에 결국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미리 경험했죠.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래를 끊지 않은 혹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됐죠?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에 유대감을 느끼게 했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혹부리 영감이 거래를 끊지 않은 혹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이야. 그럼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이 소주 2병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뭐 내 눈앞에서 확인 안 한 건데 난 몰라. 영 그러면 거래 끊어. 라고 하니까 결국 아버지는 물러납니다. 그럼 거래는 끊지 않아요. 됐죠? 근데 이 혹부리 영감의 거래를 끊지 않는 모습에서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에 유대감을 느끼게 혹부리 영감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결국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 이건 틀린 겁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된 거죠? 이 문제는 2번 오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번을 여러분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2번 문제는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가 있어요. 성인 나가 서술자입니다. 과거 회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인 나가 서술자인데 3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합니다. 첫째 방식은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직접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자는 그냥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서 사건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둘째, 서술자가 인물의 외향이나 행위만을 묘사한 것이 있어요. 그럼 이건 간접 제시입니다. 인물을 제시할 때, 심리를 제시할 때 이렇게 직접 제시할 때도 있고 간접 제시할 때도 있다. 이 경우는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합니다. 셋째, 서술자가 유년의 나로 시선을 제한해요. 알았죠? 제한해서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향이나 행위를 묘사한 것이다. 이 경우는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결국 둘째 방식처럼 결국 해석은 직접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방식의 유년의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를 결국 이해하면서 쉽게 유년의 나와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서술자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됐죠? 그럼 이 방식들 가지고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밑에 첫 번째 기억은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죠. 직접. 그럼 독자는 뭐 하면 됩니까? 이해만 하면 됩니다. 니은 서술자가 유년의 나의 행위를 묘사해요. 됐죠? 그래서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독자가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간접 제시니까. 이건 직접 제시, 이건 간접 제시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겁니다. 알았죠? 디귿에 유년의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제시됐으면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 심리를 스스로 해석해야 됩니다. 간접 제시니까. 이건 여러분 얘 직접 제시, 얘 간접 제시, 얘 간접 제시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을은 유년의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혹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하지요. 그래서 독자라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직접 혹부리 영감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해석해야 됩니다. 독자가. 근데 유년의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함으로써 유년의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고 되니 틀렸습니다. 이 미음에는 여러분들 아버지의 심리는 제시되어 있지만 나의 심리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들 그냥 5번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아마 이번 수능에서 이 현대소설은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BS 연계교재에도 들어있고 학생들도 좀 경험을 했고 또 변형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또 이 지문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뭐 장면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대체로 보면 31번 문제를 좀 오답하는 학생들이 있고 32번 문제 이 부분을 잘 못 찾아서 지문은 쉬운데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수험생들은 선생님이 지금 해설한 내용을 통해서 문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소설을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익힌 다음에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3월 달에 문학이 약점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소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비 수험생들은 겨울방학 준비 열심히 해서 내년 3월 달 그리고 6월 달 모의고사에서 이미 국어가 1등급이 나오도록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구독이나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